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해 볼 건데, 우선 여러분들 교재 22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뭐 재무상태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정 과목의 구분이에요. 재무상태표 요소의 구분,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좀 오타가 난 거죠. 자, 아래 계정 과목을 확인하고 자산 A, 부채는 L, 그죠? 라이어빌리티. 그다음에 자본은 우리 뭐라 그래요? 캐피탈. 그래서 C로 표현하시오 그랬습니다. 먼저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죠?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아래 계정 과목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자산이면 에셋이니까 A. 그다음에 부채는 라이어빌리티, 그래서 L. 자본이면 C로 구분해라. 자,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시면 외상 매입금하고 나왔네요. 그죠?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L이 되겠죠. 부채니까 L이 되겠죠. 그죠? L.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죠. 에셋. 받으러 오면 매출 채권이니까 에셋. 이렇게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 구분해 보셔야 돼요. 이거 계정 과목 뭐 어떤 계정 과목표 들고 다니면서 막 외우시더라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방법 연습만 몇 번 해보시면 충분히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4번 자본금은 캐피탈이죠. C.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L. 건물은 자산. 그죠? 단기 대여금 자산이죠. A. 미수금도 자산이니까 A. 차량 운반구 자산이니까 A. 비품, 컴퓨터, 뭐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 뭐 냉장고, 회사에서 쓰는 각종 집기를 비품이라 그래요. A. 미지급금, 재고자산이 아닌 건물, 토지,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것, 그러니까 이건 부채가 되겠죠.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자산이에요. 선수금 미리 받은 거예요. 계약금 등을 미리 받은 거.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부채가 됩니다. L. 선급금 미리 지급한 돈, 그죠?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 되겠고, 외상 매출금 자산이고요. 예수금 그랬어요. 부채라 그랬죠. 남의 걸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 소모품. 자, 이건 자산입니다. 알겠죠? 제품 자산이고요. 재고자산. 토지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그죠? 기계장치 유형자산. 당좌 예금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당좌자산이 되겠고요. 시설장치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장기대여금은 장기대여금 투자자산이 되겠죠.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넘어가죠. 예. 자, 여러분들 교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23쪽이네요. 자, 재무상태표에 작성하는 문제가 나와요. 다음은 명문산업의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이다. 다음의 자료로 기초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기초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그죠? 기초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기초니까 언제 거예요? 1월 1일 현재가 됩니다. 1월 1일 현재의 상태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차변 쪽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먼저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먼저 구분 한번 해볼까요? 자, 현금 자산, 보통예금 자산, 단기대여금도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받으러 온도 자산, 상품 재고자산, 맞아요. 토지 유형자산, 건물도 유형자산. 하지만 외상 매입금은 부채가 됩니다. 지급어음도 부채가 되겠고요.
미지급금도 부채가 되겠고요. 단기차입금도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을 순서대로 우리 차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을 대변에다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요거를 작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쓰면서 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제가 미리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왼쪽을 우리가 무슨 변, 여기를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죠. 그죠? 자, 차변 쪽에 현금, 보통예금, 단기대여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상품, 토지, 건물.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입금, 직급어음이 아니라 지급어음,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자본. 우선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요. 합계를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차변 합계가 1,700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변 합계가 얼마 나오냐면은 계산만 해볼까요? 여기 45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하고 하면 1,1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죠? 1,100만 원. 맞나요? 450, 600, 1,200만 원. 미안합니다. 1,200만 원. 그죠? 차변 합계는 1,700만 원, 대변에 있는 부채 합계는 1,200만 원. 그래서 차변에서 대변을 빼고 남는 게 바로 자본금이 돼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남는 차이, 자본금하고 500만 원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자본금은 몇 월 며칠 날? 1월 1일 날 구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초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초재무상태표.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죠. 1-3번이죠. 1-3번. 자, 이게 보이게 되는데. 자, 다음은 최신산업의 12월 31일 재무상태이다. 그랬습니다. 12월 31일의 재무상태. 그렇죠? 12월 31일의 재무상태이다. 자, 이걸 이용해서 자, 기말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아라 이 소리고요. 항상 여기다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 이제 회사 이름, 회계 기간과 또는 뭐가 돼요? 회계 연도 말 12월 30일 현재, 그다음에 단위 원으로 적을 거냐, 1,000원으로 적을 거냐, 100만 원을 적을 거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적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여기서 자산, 부채, 자본을 구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똑같은 거죠. 12월 31일 날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기초 자본금은 얼마다? 5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초 자본금은 500만 원이다. 자, 그래서 12월 31일 날에 자, 뭘 작성했어요? 재무상태표를 작성했더니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여기 뭐예요, 요거 자산, 보통예금도 자산, 단기대여금도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받으러움 자산, 상품도 자산. 그죠? 토지 자산, 건물 자산,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부채, 그 다음에 지급어음 부채, 선수금 부채, 단기차입금 부채. 맞나요? 네. 여기는 이제 계정 과목을 앞에 있는 표를 갖다 찍어다 붙였더니 지급어음이라 또 나왔네. 그죠? 지급어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현금 520만 원, 보통예금 자산이가 150만 원, 단기대여금 280만 원, 외상매출금 135만 원, 받으러움 80만 원, 상품 125만 원, 그 다음에 토지 500만 원, 건물 150만 원, 외상매입금 부채죠? 260만 원, 지급어음 얼마요? 75만 원, 선수금 220만 원, 단기차입금 3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차변합계에서 여기 있는 대변합계를 뺍니다.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합계를 빼고 남는 거를 뭐라 적어요? 그냥 자본금하고 적으세요. 그럼 이건 12월 31일 날 나온 자본이니까 이건 무슨 자본? 기말자본금이 되겠죠.
이거는 12월 31일 날 나오는 거니까 기말 자본금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기말 자본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기초의 자본금이 얼마래요?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 그럼 기말 자본금 속에 1035만 원 속에는 기초 자본이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 자본을 이렇게 도려냅니다. 아시겠어요? 도려내요. 자, 도려낸 다음에 남는 차익이 얼마냐 그랬더니 500만 원을 여기서 뺐더니 535만 원 남아요. 그러니까 기초 자본을 도려내고도 남는 차이, 기초 자본을 유지하고도 그 넘어가는 차이, 그 차이를 뭐라 그래요? 당기 순이익이라 이렇게 옆에다 적어줘요. 여기다 한쪽에다 적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 차변합계가 대변합계 여기다 적어놨으니, 그죠? 요 당기 순이익은 자본금 밑에다가 별도로 가로치고 당기 순이익하고 별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여기다 적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합계하고는 합치면 안 되고 요 속에 당기 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1년에 몇 번 작성할까요? 2번 작성합니다. 1년에 2번 작성한다. 아시겠죠? 2번 작성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 끝냈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한번 작성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거 작성하기 전에 설명 끝나시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우선 멈춤 해놓으시고 직접 교재에다가 한번 작성 한번 해보세요.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산이 항상 어디에 나타나는지, 자산은 항상 어느 쪽에? 차변 쪽에 나타난다. 이건 약속이거든. 부채와 자본은 항상 대변 쪽에 나타난다. 이거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다다음 시간인가요? 아마 거래라고 하는 거 배울 때 이게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꼭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예. 이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가 없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손익계산서. 이 손익계산서와의 관계를 또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7쪽입니다. 자, 기업의 경영성과와 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금방 이어서 재무상태표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기업의 경영성과와 손익계산서. 자, 경영성과와 손익계산서. 경영성과와 손익계산서.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영성과. 자, 경영성과가 뭐냐라는 거죠. 경영성과 또는 영업성적이라고 하는 건데 얼마만큼 사업을 잘했느냐,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는 뭘 갖고 측정할까요?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잘 벌어들였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성과라고도 하고 영업성적이라고도 부르는데, 알겠어? 요거를 우리가 측정하는 경영성적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손익계산서라 그래요.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우리가 IS라고 하는데요. 요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알겠죠?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뭐하고 뭘로 이 손익계산서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라고 하는 거, 레베뉴, 그죠? 레베뉴 그래요. 레베뉴, 수익.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이익은 어닝이라고 그래요. 어닝. 알겠죠? 어닝. 수익은 레베뉴. 그러니까 수익과 이익은 엄연히 영어 단어도 틀리는 것처럼 뜻이 다릅니다. 수익은 회사가 벌어들인 전체의 금액을 말한다면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들인 돈에서 벌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비용을 제거하고 남는 순수한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요? 이익이라 한다. 순수한 금액을 우리가 이익이라 한다. 아시겠죠? 이익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 수익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다시 한번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랬는데요. 먼저 항목을 배우기 전에 손익계산서 기본적인 양식을 좀 배우고 넘어갈게요. 자,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인컴이 뭐예요? 인컴. 이익이에요. 이익. 수익.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우리 뭐라는 이익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냐면 스테이트먼트가 보고서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익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프로핏, 그 다음에 로스, 그래서 PL이란 말을 썼는데 요건 이제 일본식 손익계산서를 부를 때는 PL이라 그래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인컴이란 말 대신에 PL로 쓴다 그랬나.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일본식 회계가 아니라 국제 회계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요. 이 PL이 아니라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배우셔야 되겠고요. 자, 손익계산서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일정한 기간. 일정한 기간. 알겠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업의 무슨 활동, 영업활동.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요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셔야 돼요. 알겠죠? 요 시간의 개념 동안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경영 성적을 표시하는 보고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한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요거를 뭘로 바꿔요? 시점하고서 바꿔버려요. 그럼 이 시점 그래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요거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FP, 그죠? 파이낸셜 포지션, 그래서 재무상태표. 기간 그래버리면 손익계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요, 아주 시험이 잘 나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이렇게 같은 문제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자, 이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서식은 그냥 이렇게 차변과 이게 대변을 먼저 이해하세요. 이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차변 쪽에는 무엇을 기록한다? 비용을 기록하고 대변 쪽에는 수익을 기록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기본 보고서예요. 이거 말고 조금 이거 내가 넘겨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손익계산서는 이 계정식 보고서는 사용하면 안 돼요. 하지만 회계 원리를 배우실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회계 원리를 배우실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먼저 어떻게 한다? 계정식 보고서로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보고식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선 원리, 회계를 하기 위해서 차변과 대변이라고 하는 일정한 원리 원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약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정식 보고서를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여기 나이 몇 살짜리 5살이고요. 요 5살의 생일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을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여기다가 이제 뭘 쳐야 돼요? 여기도 단위. 그래서 원, 뭐 이런 것도 같이 적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논리는 그냥 차변이 비용이고 대변은 뭐라고요? 수익이다라고 하는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차변 쪽에 비용, 대변은 뭐라고요? 수익.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다음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원래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 차변과 대변의 개념이 없죠. 그죠? 차변과 대변의 개념이 없이 이렇게 수익을 위에다 적고 여기다 이게 수익이에요. 여기다 비용을 적어요. 그래서 수익에서 요 비용을 빼가지고 요 이렇게 이익을 계산하고 여기서 또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는 방법을 요걸 보고식이라고 그래요. 보고식 보고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은요. 차변 대변의 개념이 아닌 알겠습니까? 보고식의 개념, 차변 대변의 개념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죠. 여기.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옵니다. 빨간색은 이익이에요. 요 이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또 이익이 나오고 거기다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요거 좀 표 좀 하나 외워놓으시고요. 요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는 거 좀 공식을 자연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자,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외 수익 마이너스 영업외 비용. 또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공식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공식은요. 그냥 공식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어떤 계정이라든가 어떠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서식의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게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만들어주는 이 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전산회계 2급에서 여러분들 회계원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익을 계산하는 구조를 알고 있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손익계산서 보니까 여기 나오는 얘네들은요. 영업활동이에요. 영업활동. 그래서 매출액을 영업수익, 매출 원가를 영업비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뭐 할 거냐면 수익의 종류, 비용의 종류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은 나중에 볼게요. 자, 재산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의 종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27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7쪽을 펴보시면 됩니다. 자, 수익은 레베뉴라 그래요. 레베뉴.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봤어요. 저도 그 네이버인가요? 그 단어 친 다음에 하면 거기 스피커 있잖아요. 한번 틀었더니 레베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베뉴. 또 영국식 번역은 또 리베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자, 레베뉴. 수익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인해 아주 중요한 게 자본이 증가되는 요인이에요.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이 증가되게끔 하는 요인을 우리가 뭘 한다고요? 수익이라 그래요. 이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익은 크게 나눠지는데 자, 뭐라 그랬어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여기서 외는 바깥대자겠죠, 당연히. 한문을 쓰면 바깥대자. 영업과 관련 없이 벌어들인 수익. 알겠죠? 네. 자, 중요한 것. 기본적인 자본이 증가되는 요인인데 자본이 되는 출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출자지 그거는 자본이 아니거든요.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건 자본활동이에요. 자본활동을 빼고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우리가 뭘 한다고 벌어들이는 돈을 수익이라 한다. 알겠죠? 그 자본금 출자하다. 뭐 이런 말은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업수익이 뭐냐 그랬더니요. 자, 정상적인 판매 활동에서 그래서 업종을 봐요. 업종을 보면 도매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매업. 또 제조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도매업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사다가 거기다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를 도매업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뭘 파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완성해 놓은 물건을 상품이라고 하고 요 상품을 사다가 파는 거니까 상품 매출액. 매출액. 도매업은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파는데 내가 직접 생산하는 물건은 제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매출? 제품 매출액. 뭐 용역이다. 용역은 서비스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뭐라 그럴까요? 서비스 매출, 용역 매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유입된 경제적 자원. 정상적인 판매 활동이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주된 목적이니까 그런 주된 목적에서 벌어들인 직접적인 수익을 뭐라 한다고요? 영업 수익이라 한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상품 매출액, 제품 매출액 이렇게 들어간다. 이 소리가 됩니다. 상품 매출액, 제품 매출액. 이해가셨죠? 그런데 이러한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수익을 영업 외수익이라 그래요. 영업 외수익. 알겠죠? 뭐 되게 많아요. 이자, 돈 빌려주는 게 우리 주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 빌려주는 거는 주된 목적과 관계가 없으니까 이자 수익. 우리 회사가 건물을 빌려주는 게 주업이면 임대 매출에 그러게 되겠지만 우린 건물을 빌려주는 게 주업이 아니고 상품 매출이 주업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건물이 조금 남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우리가 좀 남아서 임대를 해서 벌어들인 것. 임대료. 알겠죠? 자비익 뭐 이런 것들. 뭐 수수료 수익.
또 단기 매매 증거 무슨 처분이익, 평가이익, 처분이익, 무슨 이익, 이렇게 이익자 붙어 있는 건 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회계 처리하면서 이건 말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제가 회계 강의를 하면서 가장 깝깝한 게 뭐냐면 그냥 학생들이 뭐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걸 표를 만들어서 막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라고. 근데 외우지 마세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게 뭔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는 게 저절로 익혀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수익 그럼 뒤에 무슨 자로 끝나? 이익이나 수익자로 끝나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수익이다. 하지만 매출액이 아니면 전부 다 영업 외 수익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겠죠. 자, 그런데 비용은요. 또 비용도 있어요. 자, 엑스펜스 그러죠? 엑스펜스 그랬습니다. 엑스펜스. 자, 요거는 뭐냐면 비용은 자본이 감소되는 요인이에요. 자본이 감소되는 요인인데 자본활동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자본이 감소되는 요인을 말한다. 여기서 나오는 자본의 인출, 감자, 자본금을 줄이는 거 감자라고 그래요. 이런 자본거래는 제외. 자본거래는 제외. 아시겠죠? 자본거래는 제외. 자본거래가 아니라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자본금이 감소되게끔 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걸 뭘 한다고요? 비용이라 한다. 근데 이 비용에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비용과 간접 거래 원가. 우리 기업회계 기준서에는요, 비용이란 말 대신에 거래 원가 이런 말을 쓰거든요. 어찌됐거나 직접 거래 원가, 간접 거래 원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한번 제가 우리 제 애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어렸을 때 지금 이제 다 대학생들이고 이제 사회활동 합니다만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제가 한번 그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이 아빠 나 이번에 길 가다가 나 돈 10,000원 주웠는데요. 그거 공짜 돈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회계 교수인데 너 잘 됐어. 너 일로 와. 그러면서 이제 알려준 게 있죠. 반드시 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돈을 네가 주웠다 그러는데 너는 비용을 분명히 썼다. 응? 어떤 비용 썼는데요? 그래요? 알려줄게. 그래서 알려준 게 뭐예요? 길 가다가 너 돈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 돈을 그냥 한번 들어오냐? 아니지. 네가 어떻게 돼? 허리를 숙여서 돈을 집어야 되는데 그건 뭐가 돼요? 그것도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를 사용했어요. 그걸 직접 비용이라 그래요. 근데 그 에너지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식음료대. 그죠? 그 식음료대는 뭐가 됩니까? 그것은 간접 비용이 돼요. 그래서 이 비용은 이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으로 나눠진다 이 소리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으로 나눠지더라. 알겠죠? 네. 직접 비용은 뭐고 간접 비용은 뭐냐? 바로 요거예요. 여기 나오는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우리가 상품 원가 얼마짜리를 10만 원짜리를 얘를 얼마에 팔았다? 매출하는데 판매했는데 얘를 15만 원에 팔았다. 그래 버리면 요 15만 원은 매출액이 되겠죠. 수익이 됩니다. 내가 벌어들인 건 15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15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어요? 10만 원 투자했잖아요. 이런 걸 직접 비용. 대표적인 게 바로 도매업은 상품 매출원가, 제조업은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간접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비용. 아까 말씀드렸을 때 허리를 굽혀서 에너지 쓰는 건 직접 비용이 되겠지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은 뭐가 돼요? 간접 비용이 된다. 그거를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아셨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왔다 그래서 바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을 사왔다 그래서 바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죠?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하려면은 우리가 홍보해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사왔으니까 어떻게 따로 관리도 해야 되겠죠. 또 판매 활동하기 위해서 영업사원들을 시켜가지고 판매하러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를 줄여서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자 종류가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한번 잠깐 넘겨볼까요? 이거 좀 잠깐 지우고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죠? 이거 다 외워라 그랬더니 막 이걸 외우고 다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저는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비, 료, 여, 과, 그 다음에 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공통적인 사항은 비자로 끝나고 료자로 끝나고 여자로 끝나고 과자로 끝나고 상각비라는 말로 끝나더라 이 소리죠. 자, 비자로 끝나는 거예요. 비. 료자로 끝나는 거 여기 있네요. 급여. 여기 여자 급여, 퇴직급여, 상여금 이런 인건비들은 다 여자로 끝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자,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비자로 끝나죠. 기업 업무 추진비, 광고 선전비, 여비교통비, 수도 광열비, 소모품비. 이거 다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뜻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문제 풀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자꾸 연습해 보셔야죠. 소모품비, 다 비자로 끝나죠. 운반비, 수선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도서 인쇄비, 잡비, 그죠? 이렇게 비자로 끝나는 것들은 다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 다음에 료자로 끝나요.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화재 보험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빌리고 집세를 지급했다. 임차료, 빌리고서 주는 거 임차료. 료자로 끝났죠. 아까 우리 배웠죠. 조금 아까 여자로 급여, 퇴직급여, 여자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비료, 여과,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상각비,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자, 이거 다 우리가 비용인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비료, 여과, 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이러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그 외에 남는 거는 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합니다.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해요. 아셨죠? 영업 외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데 그래도 비용으로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회계라든가 세금 같은 데에서는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사실상 비용 인정을 안 해주지만 그런데 영업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된 비용인데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라 그래서 일정한 금액까지는 우리 비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그죠? 자, 영업의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비료, 여과, 상각비를 뺀 그 나머지. 그래서 얘는요, 거의 대부분 손실자로 끝나요. 손실. 그죠? 그 다음에 손실자로 안 끝나지만 이자 비용, 잡손실, 기부금. 그죠? 이런 것들. 기부금은 좋은 일 한 데 쓰는 게 기부금이고 잡손실은 여기 여러분들 좀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갈까요? 비용과 손실의 차이가 뭘까요? 비용하고 손실의 차이는 비용은 수익을 창출할 목적을 가지고 희생된 경제적 가치라면 손실은요 목적 없이 사용된 비용이에요. 목적 없이 사용된 가치를 뭐라 그래요? 손실이라고 합니다. 목적 없이 사용된 가치를 손실이라고 그래요. 손실. 그래서 자, 이 손실은 그냥 목적이 없는 거죠. 그냥 길 가다 돈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 돈 잃어버리는데 목적 가지고 잃어버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상에다 적을 때는 잡손실. 그죠? 건물에 화재가 났다. 건물에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났는데요. 그죠? 화재가 났는데 누가 그 화재를 갖다 뭐 목적 가지고 불 지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잡손실이 아니라 재해손실. 이렇게 손실자가 붙으면 목적 없이 희생된 가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거니까 영업의 목적이 없는 거니까 뭐라 그래요? 영업의 비용.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팔면 상품 재고자산만 매매가 되는 거니까 그 외 재고자산이 아닌 거래는 처분이란 말 붙죠. 그래서 처분 손실, 평가 손실.
이렇게 손실자가 붙어 있는 건 다 영업외 비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또 넘어가고요. 이제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다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넘어갑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여기 나오죠?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경영성과를 우리가 뭐라고요? 손익계산서라 한다. 기간이란 말이 중요한 거라 그랬고요. 우선 우리가 연습을 할 때에는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과목을 이용하는 이 개정식으로 우선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회계의 원리를 배우실 때는 개정식으로 배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차변 쪽에는 뭘 적는다? 차변 쪽에는 이렇게 비용을 적고요. 대변 쪽에는 뭘 적는다? 대변 쪽에는 수익을 적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는 걸 무슨 이익? 당기순이익이라 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작성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이 중심이 아니라 거래 중심이에요. 거래 중심. 이 거래가 내가 정한 기간에 발생될 수익과 비용이 맞다면 현금과 관계없이 손익계산서에서 기록해라라고 하는 것이 발생주의 원칙이고요. 반드시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입각한다. 내가 수익이 있다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해당 비용은 해당 수익에 대응시켜서 같이 표시해 주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 할 때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영업이익 나왔죠? 그 밑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대입시켜서 영업이익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업외 수익에다가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하고 영업이익 비용을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작성하는 거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절대 상계하지 말아라. 수익이 나타나는 있는 그대로 다 적어라. 이걸 총액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도 손익계산서 원칙에 입각한다라는 것 꼭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분계산원칙이에요. 구분계산원칙. 우리 조금 전에 봤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 일반관리비는 영업이익.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을 해서 이익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 구분계산 원칙에 의해서 작성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거래접근법에 의해서 거래접근법이라 그래요. 우리 재무상태표는 자본유지접근법이란 말을 쓰죠. 근데 손익계산서는 거래접근법을 이용한다. 거래접근법을 이용해서 쓴다라는 거.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남는 걸 뭐라 그래요? 당기순이익이라 한다.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뭐가 돼요? 비용이 더 많은 거니까 벌어들인 것보다 쓴 게 더 많으니까 손실이겠죠? 당기순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래접근법 또는 손익법이라고 한다. 아셨죠? 예.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이거 잠깐 보죠. 수익은 레베뉴 그랬으니까 뭐라고 해요? R. 비용은 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상품 매출이익 수익이죠? 상품 매출이익 수익이죠? R이 되겠고 급여 비용이죠? expense가 E가 되겠고 상여금 비용이에요. 비용. 한글로 쓸까요? 그냥 비용. 임대료 수익 퇴직급여 비용 소모품비 빚자로 끝났으니까 비용 그죠? 이자 비용이라 나왔는데 이자 비용 그랬는데 수익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비용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비용 사무용품비 비용 기부금 비용 이자 수익 보험료 비용 처분 이익 그랬으니까 수익 차량 유지비 비용 외환 차익 수익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비용이죠. 여비교통비 비용 외화 환산 이익 수익이죠. 잡손실 비용 잡비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 보험금 수익 수수료 비용 외화 환산 손실 비용 뭐 이런 거야 뭐 금방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려서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에 손익계산서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손익계산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다음은 미래산업의 2000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성적이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같이 한번 작성 한번 해보는데 먼저 수익인지 비용인지 먼저 구분해야죠. 자, 상품 매출익 수익, 이자 수익 수익, 임대료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대변 쪽에다 기록을 해 주셔야 되겠고 급여, 보험료, 세금과 공과, 임차료, 이자 비용, 기부금은 비용이니까 차변 쪽에다 기록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작성을 한번 해봤어요. 자, 다음은 미래산업의 2001년 쭉 나와 있죠.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작성 한번 해봤습니다. 일일이 여기다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대변 쪽에 수익 항목을 적고 차변 쪽에 비용 항목 적지요. 그래서 수익의 합계가 얼마인가 봤더니 39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비용의 합계가 얼마인가 봤더니 300만 원이에요. 그럼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뭐예요? 여기 대변에 있는 이게 뭐예요? 수익. 거기서 뭘 빼죠? 비용을 빼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은요 빨간색으로 적어요. 아시겠습니까? 빨간색으로 적어요. 중요한 게 이 손익계산서는 이 기간에 사용했다면 우리가 또 하나 뭐 있어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우리 재무상태표는 1년에 몇 번? 2번 작성한다 그랬죠. 기초에 한 번, 기말에 한 번. 그래서 이 기말에 가면 자 무슨 자본에서? 기말 자본에서 마이너스 기초 자본을 빼죠. 그래서 무슨 이익이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을 항상 어떻게 한다? 일치하여야 한다. 아셨죠? 일치하여야 한다.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한번 또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또 넘겨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재무상태표하고 또 12월 30일 날에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자, 요 12월 30일 날 재무상태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자본만 구하면 되죠? 기초자본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의 영업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뭘 한번 해볼까요? 자, 무엇을 한번 해볼 거냐면은 재무상태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1월 1일 날 재무상태표를 제가 만들어 봤더니 기초자본이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기초자본이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하고 영업성적을 우리가 한번 이용해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기말자본이 얼마 나왔죠? 1,07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기초자본이 얼마라 그랬어요? 제가 1,000만 원이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뺍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을 빼면 아 기초자본 1,000만 원을 유지하고도 70만 원의 이익이 남았었구나 아실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이익이 돼? 당기순이익이 되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요것만 작성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당연히 무엇도 작성해 주셔야 돼요. 손익계산서도 작성해 주셔야 돼요. 같은 기간에 관련된 손익계산서도 같이 비교를 해서 영업성적, 영업성과를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했더니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무상태표가 나오고요. 손익계산서가 나오고요. 자, 대변의 수익이에요. 수익의 합계는 35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대변에 나온 비용의 합계는 얼마냐 그랬더니 28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익에서 요 비용 합계를 빼고 남긴 게 무슨 이익? 당기순이익이 나왔는데 얼마 나왔죠? 70만 원 나왔죠? 맞나요? 7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우리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그죠?
자, 재무상태표에 당기순이익 얼마 나왔죠? 10만 원 나왔잖아요. 70만 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도 얼마가 나와야지 맞는다? 70만 원이 나와야지 맞는다. 그래서 우리 이 복식부기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항상 차변과 대변합계도 일치가 돼야 되지만 같은 기간에 작성된 재무제표에 나오는 당기순이익도 서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무상태표에서는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 나왔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800만 원 나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같은 기간에 작성된 성과인데 서로 다르게 나온다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복식부기 원리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검증 기능이 있어서 맞나 틀리나를 검증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능을 꼭 이용하셔가지고 전부 다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 말이 나오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요 가로 속에 있는 요 내용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그 단원 학습 문제를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라는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